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작은 이 도우미 여자를 만나면서부터인 것 같아 거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신혼 7개월 차부터 맞벌이를 시작했고 신랑은 3교대, 저는 10시간에서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4년 차이고 아이는 없습니다. 둘 다 가족하고 살다가 결혼해서인지 살림의 재주가 없었어요. 신혼 때 오로지 가정주부로 있으면서도 집안일이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런데 맞벌이까지 하니까 신랑이 같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영 쉽지가 않더라고요. 재작년쯤 청소나 빨래, 가사일로 싸우다가 지역 맘카페에 우연히 가사 도우미 이런 걸 보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신랑과 상의해서 꾸준히 주 2회씩 가사 도우미를 이용했습니다. 집안일로 싸울 일도 없고 퇴근하면 집은 깨끗하고 하니까 만사 편하더라고요. 그게 제 발등을 찍은 것 같아요. 작년 여름쯤에 도우미 이모가 저희 집 전타이미를 하시다가 손을 다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 간다면서 조카를 잠깐 보내준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 했더니 그날은 이모님의 조카분이 오셨어요. 그날따라 일찍 일이 끝나서 새로운 도우미분 퇴근 시간 20분 전쯤에 집에 들어갔는데 얼굴이 어디서인지 본 듯 하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말을 걸었더니 고등학교 동창이었더라고요. 고1 때 같은 반이었고 그리 친하진 않았는데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애가 여름방학 끝나고 바로 자퇴를 했었어요. 학교에서 자퇴를 했다고 들었을 때 생각해보니 약간 붕 뜬 느낌의 아이였고 평범한 학생 같은 느낌은 없었거든요. 놀게 생긴 아이는 아니었고 그냥 세상살이의 초연한 느낌이었던 것 같네요. 자퇴 후 한 일주일은 반에서도 여러 가지 뜬 소문이 있었고 해서 이름은 기억이 없어도 그 당시 그 아이의 이미지와 모습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반갑기도 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동안 이야기나 좀 해보자 마주 앉았고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혼은 안 했고 작게 자영업을 하면서 가끔 도우미 이모 대타해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다 없고 도우미 이모님을 엄마처럼 모시고 산다고 하네요. 그렇게 친구 애를 보내고 신랑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신랑은 좀 꺼림칙하다고 하더라고요. 영 생면부지는 모르는데 얼핏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껄끄럽지 않냐고 하네요. 저는 뭐 그런 게 상관 있냐며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 처음이고 다음엔 볼 일 없는데 뭘 그렇게 신경 쓰냐고 하고 넘겼고요. 도우미 이모한테도 알고 보니 우리 서로 아는 사이였다라고 하니 엄청 반가워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프닝은 일단락 되었고 그 후로 한 달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이 친구가 이모님 대신 대타로 온 것 같네요. 나중에 안 건데 얘가 우울증이 살짝 있어서 사람을 깊게 안 사귀니 안쓰럽다고 이모님이 자주 보낸 것 같아요. 그래도 저하고는 인연이 있으니 좀 나으려나 하고 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어요. 9월에는 신랑하고 집에 있을 때 이 친구가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인사도 하고 일 다 끝내고 나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 하니 됐다고 극구 사양하길래 신랑이 불편해서 그런가 하고 넘겼답니다. 신랑은 이 친구를 보더니 인상과 분위기가 드라마에 나올 법한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지나고 나니 무슨 시그널 같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 후로는 신랑이 집에서 쉴 때 이 친구가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저런 일이 많았답니다. 신랑이 커피 드릴까요? 했더니 딱 잘라 거부하고 인사차 말 좀 걸었더니 괜한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해서 뻘쭘해 죽는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랑이 저렇게 신경질적이라 좌퇴하고 하고 그런 거 아니냐며 저러니 없던 우울증도 생기겠다고 투덜거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해 마음에도 안 드나 보네. 당신이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쓰냐고. 일만 잘하면 됐지. 그렇게 말하고는 신랑하고 웃어 넘겼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무슨 일이 생길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친구 애를 마음에 안 들어하듯 했었거든요. 어느 날 신랑이 뭐 직구할 게 있어서 식탁에서 노트북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일본어를 몰라서 신랑 친구에게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그쪽도 모르겠다고 해서 전화 끊고 씩씩거렸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가 가만히 뒤로 오더니 사이트를 보고는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묻더랍니다. 이야기했더니 제 친구가 쉽게 해결해 주었고 남편이 너무 고마워 냉장고에 커피 사둔 거 줬다고 하네요. 꾸 안 받는다는데 자기가 헤맸던 거 도와준 거라고 감사해서 그렇다고 하니 별말 없이 받았대요. 생전 그런 거 안 받고 선 긋던 애가요. 남편은 이러면서 가끔 그런 거 부탁하면 또 들어주려나 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표정이나 행동이 많이 경직되어서 조금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이라도 하면 서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하네요. 12월 말에 시부모님이 왔다 가신 적이 있었어요. 집이 많이 더럽다고 도우미 이모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모님이 안 오시고 친구 애가 왔다 갔습니다. 이모가 힘드실 것 같아 본인이 직접 오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고 그 많은 일을 다 해놓고 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둘러보니 집이 반짝반짝했고 친구 애한테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때부터 신랑이 자진해서 일을 돕기 시작했더라고요. 이날 신랑만 집에 있었거든요. 도우미가 왔다 가고 나서는 끙끙 앓길래 하는 거 없이 왜 이렇게 앓냐고 구박했었는데 신랑은 그냥 그 애가 혼자 하겠다고 했는데도 일이 많으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꾸역꾸역 미련스럽게 도왔답니다. 그러고 보면 이때서부터 그의 이야기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때부터 신랑이 얘한테 뭔가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후로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씩은 꼬박 그 애가 왔었고요. 이달 초에 뭔가 다른 일로 신랑하고 이야기하다 싸우게 됐는데 딱 비교를 하더라고요. 너는 왜 미영씨처럼 고분고분한 맛이 없냐고. 그 말에 열이 딱 뻗쳐서 제가 바람났냐고 따졌고 싸움이 되었습니다. 한두 마디 하고 끝날 일이었던 게 그동안의 일들이 이상하게 다가와 일이 커졌네요. 언성 높여 싸우다 결국 친구에게 전화하였고 남편과 저 도우미 친구 이렇게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너네 바람났냐고 그러려고 내 집에 파출부 다녔냐고 말도 못하게 따지는데 그 와중에 신랑은 미영씨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가세요. 이러고 있고 그 애는 제가 그리 다그치는데도 크게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네가 뭘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자기는 부끄러울 만한 일은 안 했다고 서로 불편하니 앞으로는 자기가 안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도우미 이모도 뭘 들은 건지 더 이상 안 오시겠다고 합니다. 신랑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에게 좋냐?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그때부터 딱 말문을 닫더라고요. 이러다간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어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부부싸움하는 와중에 그 애랑 비교하면 누구나 돌지 않겠냐. 하필이면 그 아이가 중학교 동창인데 너무 나를 무시하는 처사다. 정말 자존심 많이 상했고 짜증이 났다라고 하니 그때부터 신랑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작년 겨울부터 이유 없이 눈이 갔대요. 별다른 말 한 적도 없고 바람 피운 건 더욱 아니고 애초에 자기 같은 사람이 쳐다볼 엄두도 못 낼 사람이라고. 그 애 불러서 바람 피웠니 뭐니 했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았대요. 본인이 이상한 느낌으로 도우미 친구를 쳐다본 거라고 오해할까 봐서요. 그냥 처음엔 아무 생각도 느낌도 없었는데 자기가 거실에서 책 보거나 식탁에서 노트북 할 때 그 애가 왔다 갔다 하고 일하면서 콧노래 부르거나 가끔 눈 마주치고 그러면 그거 자체로 힐링이 됐대요. 이해가 되나요? 연심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애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정서적 안정이 된 것뿐이라고. 남들 게임하거나 낚시하거나 이런 거랑 동급이라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갔으면 나중에 질려서 또 다른 것에 옮겨갔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외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둘이 죄가 없는 시간에 증거가 없을 뿐이지 어떤 못된 짓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랑은 그건 곧 죽어도 아니고 그냥 저 위에 써놓은 말처럼 그냥 끊임없이 되풀이를 하네요. 신랑이 이 정도까지 인정을 하니 저도 조금 더 신중하게 증거를 모으고 이야기를 꺼냈어야 하나 후회가 되더군요. 중학교 아이들 첫사랑 노름하는 꼬라지도 아니고 정녕 이게 이해가 되나요? 사랑은 하는데 그건 사랑은 아니고 눈은 가는데 그건 다른 생각은 아니라니 무슨 말인지. 제가 그건 바람이다 하며 강하게 주장하는데 신랑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고 화병으로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어제부터 회사도 휴가 내서 안 나가고 집에 있으니 남편은 본인 마음 정리되면 들어온다고 하며 짐 싸서 나갔습니다. 어제 도우미 이모 편에 전화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모님과 이런저런 통화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친구 애가 도화살이니 뭐니 그런 게 있어서 어릴 때부터 원하지도 않는데 남자들이 많이 꼬였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질려서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하고 더 깊은 관계를 안 가진다고 했고 그게 안쓰러워 저하고 전부터 알던 사이라 조금 교류하고 하면 안정되려나 싶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조카의 간수 잘하겠다고 다른 집에서라도 자기 일 하는 데는 조카 안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이미 저희 집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이제까지 저희 집에서 받은 급여 다 다시 보내겠다고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신랑은 지금 카톡도 안 보고 행방불명 중입니다. 시댁에도 왔다는 소식 없고 어디에서 머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젯밤에 뜬 눈으로 지내면서 둘이 만나 뒹구는 거 아닌가 싶어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모님은 아니라고, 조카랑 자기 딸하고 둘이 있었다는데 그쪽 말을 무턱대고 믿을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의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해도 그건 죄송하다고만 하고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 사연을 듣게 되신다면 쓴소리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